네, 안녕하세요.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적 오늘은 51번째 방송입니다. 51번째. 와, 52번째면 1년인데 말이죠. 벌써 51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8일. 네, 화요일입니다.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가 있죠. 그죠? 팔만 잠깐 들어볼게요. 손만 보여줄게요. 손만 있습니다. 뭐, 어차피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와놓고 뭘 또, 뭐. 네, 오늘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연합회님이 기다리던 분이 오늘 와 계십니다. 좀 이따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 첫 번째 순서 아시죠? 트렌드 와칭. 예,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오호, 또 내 방송 관심 없어. 오로지 그냥 게스트형 관심 있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노우라는 사진 어플 있죠? 스노우. 예, 그런 어플들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제 네이버에서 분사해가지고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를 다시 합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다시 합병을 해가지고 네이버가 글로벌 UGC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병 비율은 1대 0이라서 캠프 모바일을 없애버리고, 그 이제 영업과 서비스를 그대로 네이버가 하는 거죠. 2018년 2월 1일자로 합병이 완료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UGC가 뭡니까? UGC? UCC란 말은 들어보셨죠? UCC는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를 말하는 거고, UGC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입니다. UCC는 완전히 사용자가 새로 만드는 컨텐츠. 예를 들면 블로그, 셀프 영상 이런 것들은 없던 거를 사용자가 만드는 거죠. 유저가 크리에이티드 하는 건데, 유저 제너레이티드는 뭐냐면 움짤 사진을 약간 리메이킹해서 하는데 뭐 셀카 영상 같은 것들을 UGC라고 합니다. 그래서 UCC도 일종의 UGC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사용자들 이런 자발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캠프 모바일로 몰았다가 다시 한번 인수해가지고 네이버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죠.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UGC를 만드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캠프 모바일을 다시 합병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요. 캠프 모바일 대표가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싸이월드를 만들었던 친구인데, 싸이월드 기획했다가 네이버 블로그 팀에 이제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거기서 네이버 이사가 됐다가 네이버 이제 그 경영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캠프 모바일로 분사를 했었는데 다시 합병을 하네요. 조만간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밥이나 한번 얻어 먹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네. 다음 소식은요. 친구분 원래 걔네 집이 잘 살았어요. 원래 집이 제일 잘 살아서 옛날에 저기 어디 과천에 가다 보면 선 뭐지? 무슨 하여튼 그 동네 과천 쪽 넘어가는 쪽에 집이 엄청나게 500평 되는 그 전원주택을 살았거든요. 여자애였는데 안 예뻐서 안 친했어요. 예뻤으면 친했을 텐데 아까워요. 요한님 손 한번 또 흔들어주세요. 아 진짜 방송 좀 하자.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웃지 마세요. 웃음소리 안 됩니다 아직은. 두 번째 소식은요.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는 뭘까요? 지금 사진 속에 보면 대한민국 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부선 라인을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하는 데죠? 카카오 택시, 카카오 내비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그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그 어플을 서비스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 어플을 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카카오 맵부터 시작해서 다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카카오 앱을 쓰는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데이터로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갔을 때 어디에서 많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어디가 많이 막히는지, 어느 휴게소에서 많이 먹는지, 부산에 어느 곳이 맛집인지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카카오 내비를 쓰는 것 같지만 카카오 내비는 여러분들의 그 움직이는 그 궤적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합회님이 떡볶이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찾아서 창업을 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사람들이 뭐 상권 분석하죠. 상권 분석도 유동인구들을 빅데이터를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감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다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카카오도 하고 있는데 실제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어디예요? 구글이죠. 구글도 이걸 하죠. 구글은 전 세계에 이런 데이터를 모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어플을 만드는 업체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동선 데이터를 다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들이 안양 지역에서만 사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양에서만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양 비산 시장에서만 사업하면 그 지역만 모으면 되는데 전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국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글로벌 사업하는 사람은 글로벌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들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고 있고 이거를 누가 산다고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학계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해서 전달하고 한다는 거죠.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죠? 대전부터 청주까지가 막힌다 뭐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여기까지. 네. 다음은요. 지난 10월 달에 안드로이드 게임 어플들을 사용하는 순위를 뽑아왔습니다. 1위는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 부루마블 게임이죠. 모두의 마블 4 카카오라고 하는 게임이 전체 게임 매출 순위의 152. 그리고 세븐나이츠 4 카카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게임이 아니고 카카오와 연계되어 있는 게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게임이죠. 모두의 마블이 제일 인기가 있고 세븐나이츠, 대항해의 길, 리니지 M, X. 모두의 마블을 매일 하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게임을 별로 게임 같은 거 안 좋아해서. 근데 우리 연합회님 한다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따가 방송 끝나면 깔아서 해볼게요. 거기서 만나요. 연합회님 만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혹시 닉네임 만들 수 있으면 BJ 뭉치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게임은 이렇게 모두의 마블이 가장 인기고요. 다음은요. 모두사인이라는 그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와 법무법인 비트가 스타트업들의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를 배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 스타트업 필수 계약서 양식을 모아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이제 계약서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계약서를 만들 때 이제 법적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어서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죠. 근로계약서, 외주계약서 이런 모든 계약서 키트죠. 그러니까 고용부에도 있는데요. 고용 관련된 계약서는 거기서 받으면 되고 여기는 근로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고 화면은 캡처 근로계약서가 된 거고 다양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1년간 방송을 보시더니 많이 똑똑해졌어. 이런 다양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양식을 보기 위해서 모두 사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하죠. 비즈폰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모바일 메신저가 굉장히 많죠.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카카오톡이 당연히 조사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카카오톡이 1위입니다. 1위. 사용률 1위. 카카오톡이 1위고 2위가 2위, 3위가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죠? 라인,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이 있고요. 요한님 손 한번 들으세요. 방상조 하시다. 방상조. 이건 내 손입니다.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메신저인 위챗도 사용자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중국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그리고 카카오톡이 도청당한다고 해서
텔레그램으로 옮겼던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1%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한 2% 정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 갖고 온 이유는 딴 거보다 누가 쓰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40대잖아요. 그죠? 40대는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써요. 40대의 97%가 카카오톡을 쓴답니다. 상대적으로 10대는 카카오톡의 사용 시간이 90% 낮았습니다. 왜? 10대는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10대는 90%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죠? 10대는 카카오톡보다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만 페이스북 메신저를 8%나 써요. 왜 페이스북 메신저를 8%나 쓸까요?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쓰네요. 그죠? 10대들은. 그죠? 10대를 공략하려면 페이스북에서 많이 하면 좋아요. 카톡 안 쓰는 사람도 있네요. 있기는. 그죠? 연합회님은 카톡 쓰세요? 카톡 아이디 알려주세요. 하여튼 카카오톡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카카오톡이 국내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1위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요. 카카오가 AI가 뭐죠?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카카오 광고 플랫폼 오픈 베타를 런칭했습니다. 오픈 베타 테스트를 런칭했습니다. 카카오 광고 플랫폼 뭐냐면, 카카오가 갖고 있는 다양한 광고 플랫폼이 있죠.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옐로우 아이디, 다양한 카카오가 하는 아이디가 있죠. 그리고 카카오 포털 사이트 카카오 다음이죠. 이런 사이트에 있는 광고를 광고주가 예전에는 나는 카카오톡 광고 얼마 하고 카카오 스토리 광고 얼마 하고 다음에 광고 얼마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 그런 거를 자기가 알아서 했는데, 이 AI 기반 카카오 광고 플랫폼은 광고주의 광고에 반응할 것을 예상되는 잠재 고객을 찾아서 알아서 노출하는 겁니다. 알아서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 다음 등의 카카오 서비스에 카카오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요. 우연히 겹치는 겁니다. 저도 카카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광고주가 일일이 매칭하던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광고를 집행해 주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광고비를 많이 쓰라고 하면 많이 쓰겠네요. 그죠? 이제 광고 잠재 고객 대상을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광고 플랫폼이 오픈했다는 얘기를 전달했고요. 말만 하면 뭐라 그래. 또 손 한 번에. 다음은 이제 중국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 알리바바 아시죠? 알리바바가 선아트 리테일이라는 회사에 3조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 뻑하면 조단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100억만 원 날린데. 그죠? 저번에 네이버가 배달의 민족에 100억 투자한 것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 알리바바는 3조를 투자했어요. 3조를. 근데 이 투자를 받은 선아트 리테일은 뭐 하는 데일까요? 선아트 리테일은요, 오프라인 유통 회사 네트워크래요. 리테일 그룹이죠. 리테일 그룹. 예. 알리바바가 온라인 상거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어서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선아트의 3조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거죠.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지난해 10월, 작년 10월에 신유통이라고 해서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새로운 유통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통하는 결합한 유통 방식 뭐가 있죠? 무인 편의점, 이런 것들이 신유통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오토도 그 중에 하나고요. 샤오미가 온라인을 팔다가 요즘 오프라인을 샤오미의 집이라는 걸 오픈해서 자꾸 이렇게 오프라인을 늘리고죠. 이제 중국도 이제 온라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같이 하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오프라인이 다 온라인 넘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온라인이 오프라인 지배하는 시대도 오고 있네요. 다음은요. 중국에 되게 큰 마케팅 이벤트가 있죠. 광군제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쌍스이. 쌍스이. 이 얘기가 아니구나.
다음 걸 미리 읽어버렸네.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했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시장에 아니 블랙프라이데이 말고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이번 슬라이드는 뭐냐면 중국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40%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40% 규모가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약 824조. 엄청나죠. 824조 6,250억 원의 시장 규모가 있는 거죠.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7.56억, 7억 명이 넘어요. 와,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 얼마죠? 모르겠다. 근데 중국은 7억 명이 넘어요. 그죠? 중국은 대단하죠. 그죠? 대한민국의 그 한 해 그 정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데 중국의 1년 온라인 구매 규모가 800조가 넘어요. 800조. 뭐하면 좋아요. 중국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우리나라 2년치 예산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400조 정도 되니까 엄청난 시장이에요. 중국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다 중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의 유통시장 전체가 아니고 온라인 구매 규모만 800조니까 대단하죠. 그죠? 예, 다음 뉴스는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얘기인데요. 2017년 11월 11일 날 하루에 중국에서만 온라인 상거래 거래가 하루에 28조 3천억 원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온라인 상거래 시장 세계 최고 기록이래요. 하루 만에 28조가 거래가 된 거니까 대박이죠. 작년에 20조가 그 쌍스이가 11월 11일 네. 근데 28조라고 하는데요. 8조 원이 늘은 거예요. 작년보다. 8조 정도가 알리바바의 평균 분기 매출이 나오는 금액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11월 11일 날 물건을 산 거죠. 그죠? 우리는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빼빼로나 팔고 있는데 말이죠. 네? 중국은 이렇게요. 28조의 매출이 이러니까 장사가 잘 되죠. 설마 빼빼로를 28조 팔았겠습니까? 에이, 떡볶이를 팔았겠지. 다음 소식은요. 에이, 연합회님, 에이, 진짜 자선, 에이. 오늘 중국의 유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웨이상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웨이상은 뭐냐면 웨이상, 웨이신, 웨이보 같은 위챗이나 웨이보는 중국의 블로그죠. 위챗이나 블로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카톡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카톡으로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카스로 물건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카스샵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웨이신과 위챗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웨이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물건을 아름아름 팔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지에 있는 사업장이었는데 이 사람들 물건을 엄청 많이 팔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물건 제조업체들이 웨이상한테 물건을 주기로 했었어요. 저도 이제 이 컨설팅 시작하기 전에는 웨이상들하고 많이 일을 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웨이상들을 불법으로 했었기 때문에 되게 음지였는데 2017년도에 웨이상 산업시장 규모가 약 우리나라 돈 111조 규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웨이상을 공식적으로 상거래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상도 정식 유통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시장 규모가 165조 엄청나게 커지죠. 165조까지 한국 돈은 165조 정도의 규모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위챗이나 웨이보를 통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공급하려고 하는 웨이상 대상의 물류 유통 이런 거 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쪽 관련된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감각이 없죠, 그죠? 저도 감각이 없어요. 억하다 조조하니까. 조만간 경경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이번에 중국의 중고나라라는 서비스를 하고 중국의 중고나라죠.
CN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중국의 대표 중고장터인데요. 여기서 하루에 액티브 사용자가 1600만 명입니다. 1600만 명. 1600만 명이 하루에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중고를. 근데 이 중고를 팔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몰이 뭐죠? 그 오픈마켓이죠. 타오바오. 우리 중국의 옥션이라고 부르는 타오바오에 사용자가 더 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고나라는 개인들이 물건을 팔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물건 사가지고 포장만 안 뜯으면 다 중고니까. 그것도 중고니까 이제 CNE에서 물건을 공유하고 파는 사람들이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룹의 수가 45만 개. CNE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정책을 펼치고 동시에 제휴 파트너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타오바오에 제가 계정 하나 만들어 물건을 팔아봤는데 우리나라도 1000만이죠. 1000만 넘죠. 회원수 1000만이 아니고 회원수 1600만이 아니고 액티브 사용자라는 건 뭡니까? 적극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이죠. 우리나라 그 중고나라 사이트가 1000만 명이라는 거는 카페 회원 가입된 사람이 1000만 명이라는 거고 실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1000만 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1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마켓의 규모가 큰 거지. 그러니까 떡볶이 한번 그러니까 이제 연합회님네 그 떡볶이집에 왔다 간 사람들의 누계가 아니고 실제로 매일매일 떡볶이 사 먹는 사람들이 액티브 사용자라는 얘기죠. 우리 요한군 잠깐 자고 있었습니다. 자지 마. 네. 예. 다음 코너는요. 예, 이제 중국 얘기 거의 끝나갑니다. 중국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인 업체인 러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에. 러신이라는 회사가 3분기 매출만 660억. 그래서 이 매출 가지고 중국에 상장을 했어요. 와, 대박이다. 중국의 증권시장에 이제 미국의 증권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자꾸 이렇게 상장을 합니다. 그죠? 러시안 캐시 같은 거 같네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거고요. 하여튼 중국의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제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네, 이제 저희 협회 소식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공보장형 무상한 정치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협회 컨설팅 받는데 이제 저희 협회 컨설팅 방식은 협약금 플러스 월 자문료를 내고 성공 보수 주는 방식이 있고 월 자문료가 부담이 되는 업체들을 위해서 월 자문료 없이 보증금을 거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 보장형은 보증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요한님은 방송 끝나기 전에 나와요. 자, 요한님 손만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네. 방송 너무 짧게 한다고 해서 길게 준비했더니 또 요한님 안 나오도 뭐라 하네. 반도 안 했는데. 자, 오늘의 스타트업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업체일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진 않죠? 오로지 요한님만 궁금하죠? 오늘 또 삐지는 방송하겠다. 예,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서비스는요. 마시멜로라는 서비스입니다. 마시멜로. 예, 마시멜로 하니까 왠지 뭔가 말랑말랑한 먹는 마시멜로가 생각했죠. 여기 로우가 버블 뜻하는 로우예요. 로우. 이 서비스는 뭐냐면 10분이면 완성하는 무료 고소장 작성 서비스입니다. 고소장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고요. 리갈 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누구나 회원가입해서 피해 사실을 클릭해가지고 선택하고 하면은 그 고소장을 작성을 해주는데 변호사 검토도 해줘요. 그래서 완성된 고소장을 가지고 실제 고소장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서비스 왜 만들었을까요? 예,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예, 리걸테크, 예, 그러니까 이제 법 관련 아직은 뭐 돈 내는 건 아니네요. 예. 지난 27일 오픈했어요. 예. 왜냐면 누구나 고소장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법에 너무 어렵잖아요. 법이 너무 어려워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소장 작성 못해서 고소 못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료네요. 그죠? 무료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만든 게 마시멜로라는 서비스고요. 마시멜로는 온라인 통해서 이용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단답형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고소장이 작성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고소장 작성하고 이제 실제 법률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일단은 공짜일 때 열심히 쓰는 겁니다. 카카오가 처음에 무료로 문자 서비스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어떻게 벌지 몰랐죠. 그죠? 열심히 쓰다 보니까 나중에 카카오가 이제 수익 모델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그 10개 대표 범죄가 있는데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사기, 강간, 강제추행, 절도, 공갈, 손괴, 저작권법 위반, 협박, 횡령, 배임 등에 관한 10가지 대표 범죄 유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선택해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네. 특히 범죄 유형에 따라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등의 판례 같은 것도 보일 수 있고, 이것들을 실제 이 DB를 구축한 거는 변호사 3명이 창업 멤버예요. 창업 멤버가 변호사 3명인데 변호사들 직접 이 법조 경험을 통해서 구축해놓은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고요.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 이내고요. 이용자는 바로 초안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초안은 최종적으로 6시간 내에 현직 변호사가 검토를 통해서 완성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도도 있죠. 근데 이게 모든 과정이 무료고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법률사무소에 변호사 회사 같은 변호사무소에 맡기면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돈을 줘야 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최민성 대표님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님은 이번에 출시하는 서비스 통해서 권리 구제를 포기한 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근데 고소장을 쓴다고 해서 실제 그 소송을 하고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작성하고 나서 변호사 선임을 이 회사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리걸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변호사 3인이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작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실제 소송을 하려고 하면 실제 액션을 취할 때는 이 회사에서 알선하는 미끼 서비스죠. 미끼 서비스. 딱 아시네요.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미끼만 먹고 우리 저기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시식 코너가 미끼잖아요. 사실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안 사고 먹고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체리피커라고 하죠. 체리피커. 체리만 딱 따먹고 가는 사람들. 그죠? 체리피커로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게만 해도 의미가 있는 서비스 같아서 갖고 왔어요. 제가 뭐 고소장을 작성할 일은 없지만 아직은 혹시라도 있으면 이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요한님 손 한번 흔들어 줄게요. 아 진짜 방송 좀 하시다 진짜. 이번 순서는 해외에 기반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소개 상품은 뭘까요? 짜잔! 오늘 소개 상품은요, 헤드폰 없이 나만 소리를 듣는 스피커 A라는 겁니다. 보통 그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만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나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제 대부분의 그 스피커는 음파를 이용하는데 얘네는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하면 뭐가 생각나요? 박쥐가 생각나요. 박쥐는 초음파를 발산시켜서 부딪혀 돌아오는 것들 확인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향을 탐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리를 요게 있는 그 사진 속에 있는 요 동그란 그 부분에서 음악을 초음파로 변화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로 변해서 초음파가 나한테 오는 초음파가 부딪히는 곳에 있는 사람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어쿠스틱 아츠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한 거고요. 벌칙가 생겼죠. 맞아요. 헤드폰 없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나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카메라 옆에다가 이 스피커 A를 달고 있으면 소리 저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사진 보시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죠? 큰 거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작은 거는 소리가 좀 작게 나오고 큰 거는 10m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10m 멀리 뒤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작은 거는 책상 앞에 있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 스피커는 인디고고라고 하는 그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사이트에서 돈을 모으고 있고요. 3만 달러를 모으려고 목표를 하고 있어요. 3만 달러 얼마네요? 그럼 3만 달러면 3만 달러면 3천만 원?
얼마 안 모으네. 근데 이거 모으면 이제 큰 거는 870달러에 팔 거고 작은 거는 550달러에 판답니다. 작지 않지만 네. 친구랑 같이 들으면 초음파가 같이 들리게 할 수 있도록 귀를 가까이 같이 대고 있어야죠. 친구를 같이 들으면 헤드폰 하나 같이 나눠듣든가 그냥 크게 들으세요. 이거는 혼자 조용히 듣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용도에 맞게 들어야죠. 그죠? 우리 또 요한님 손 한번 들어주고요. 요한님 빨리 보고 싶어 빨리 넘어갈게요. 네. 네, 우리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는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블루투스, 야, 그렇게 끼면 되죠. 이어폰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질문 하나 뽑아왔습니다. 뭘까요? 짜잔! 음식점. 네. 연합회님도 음식점이죠. 그죠? 광주광역시에서 2009년에 양식과 한식 종목으로 사업자를 내서 스파게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월 매출이 1,000만 정도입니다. 매출이 1,000만 정도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음식점도 1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나요? 있다면 현재 운영 중인 가게 2호점을 개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받는데 유리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로 신규 가게를 개점하는 게 자금을 받는 데 유리한가요?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신용도는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스파게티 집을 하고 있고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1억 정도 자금 받는데 어떻게 하면 받으면 좋은지를 질문하셨네요. 그럼 답변이 나왔겠죠. 그죠? 답변이 없으면 제가 소개를 안 하겠죠. 그죠?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하고 계세요. 짜잔, 네. 융자지원금은요. 융자지원금은 스파게티 가게잖아요. 스파게티 가게, 떡볶이가 아니고. 융자지원금은 업종이 무언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오로지 융자 한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융자지원금 융자 한도는 K값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 K값이 뭐냐면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전년도나 최근 증빙 가능 1년에 매출액의 25% 4분의 1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출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K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월 1,000만 원씩 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죠? 1억 2천에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3천이죠. 3천에서 만약에 대출 혹시 받은 게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3천 빼기 1,000만 원 하면 2천만 원이죠. 그 2천만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K값을 1억 정도 대출 받고 싶으면 이 K값이 1억 이상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왔네요. 그죠? 증빙 가능한 최근에 1년의 매출이 1억 2천이고 기보증 잔액이 없다면 지역 수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증서 발효해서 최대한 해봤자 3천만 원 정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K값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특별금리, 저금리와 특별 상환의 융자금을 이용하시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이나 관광진흥기금 등에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특별금리와 특별상환 정환조건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행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약간 이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중소기업 지원자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받아야 하는 거. 음식점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 등에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 K값이에요. K값. 이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업체들이 저희 대출 받고 싶어요. 융자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전년도 매출이 얼마세요? 대출 받은 게 얼마세요? 이것만 알면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만 있어도 이 회사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개했고요. 네. 다음 코너는요. 네. 저희 큐피닷컴에 새로운 제품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겨울이라서 야외에서 쓸 수 있는 무릎 담요를 제가 소개합니다. 레비스토리 칵테일 무릎 담요고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소비자가 8,000원인데 실제 저희 큐피닷컴에서는 배송료 포함해서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배송료 포함해서 7,3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큐피닷컴 제일 싸요. 인터넷에서. 요걸 사서 쓰실 때 주문할 때 배송 메시지 안에
BJ 뭉치가 추천해서 샀습니다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시면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 추천해서 쓸 때는 항상 10개 이상 사세요. 한 7만원어치 사가지고 떡볶이집 오는 사람한테 이벤트 선물 주면 좋겠다. 그죠? 좋겠네. 굿. 떡볶이를 사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무릎 담요를 드려요. 저 떡볶이 대박 나겠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우리 연합회님이 기다리고 있는 코테라 TV 소식이에요. 네, 현재 코테라 TV는요 매주 화요일날 밤에 BJ 뭉치가 방송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날 밤에는 BJ 카인이 방송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BJ 돌티님이 목요일날 방송했죠, 그죠? 돌티님이 방송을 이제 끝냈기 때문에 BJ 요한이, 그죠? BJ 요한이 목요일날 9시에 방송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방송하는 BJ 쭈니님이 오전에 방송하다가 연합회님이 워낙 바쁘셔서 저녁 시간대로 방송 옮길까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연합회님이 안 봐주시니까 저녁 때 옮기려고 하잖아요. 돌티님 방송 이제 안 할 거예요. 네. 책 쓰시겠다고 해서, 책이 너무 잘 팔려서 책을 쓰시겠대요. 자, 우리 연합회님 바로 이선의 주인공입니다. 이선의 주인공. 짜잔, 공개합니다. BJ 요한. 안녕하세요. 좀 앞으로 나옵시다. 안녕하세요, BJ 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짝짝. 저기 우리 요한님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BJ BJ 요한입니다. BJ 요한. 안녕하세요. 저 BJ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형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터뷰 좀 해볼까요, 우리 요한님? 원래 요한님 원래 그 BJ 하시죠? 저희 협회랑 같이 일하기 전에 네.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1개. 그 교회에서 저기 학교 선생을 했었습니다. 교회 유년부 선생을 했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요? 예. 원래 딴 것도 있지 않으세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교회 전도사로 있고요.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학교 선생님이라고 과목이 뭐냐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교회 전도사님이고요. 교회에서 유년부 선생님이었대요. 교회에서 유년부 선생님 뭘 가르치나요? 성경 가르치는 거죠. 성경 선생님이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예. 연합회님이 교회 안 다니죠? 교회 얘기랑 대답이 없어. 연합회님 혹시 저기 불교 아래 불교? 예. 요한복음은 요한 맞아요. 네. 이제 방송을 전도하실 겁니까? 연합 불교 맞네. 방송을 전도하실 건가요? 아니 방송으로 이제 사업 이제 우리 정책 자금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이제 좋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이게 좋은 정책이 있다는 걸 알리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옆에서 해석을 해줘야 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진에 있는 그분 맞아요. 사진 좀 과하게 나오긴 했네요, 그죠? 원래 네네. 프로필 사진은 믿으면 안 되는데 믿었네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요한님이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교육을 들은 지 며칠 되셨죠? 지금 이제 일주일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교육을 들으셨는데 네. 교육을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제가 몰랐던 그거를 알게 돼서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올 1,000만 원을 달성하는 그런 고개 좀 들고 방송하면 안 됩니까? 그런 올 1,000만 원을 달성하는
그런 그 저도 이제 그 뭐 기업 지도사. 기업 지도 R&D 지도사가 되고 근데 싶습니다. 원래 방송할 때도 이렇게 주저주저 하실 거예요, 벌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또 이제 이렇게 그 방송이 월 1,000만 원 달성하는 건 정체감이냐고 물어보시네요. 언제부터 방송하실 거예요? 한 다다음 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정도로. 다다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우리 요한님은 방송 컨셉은 어떤 컨셉이에요? 아재 컨셉인가요? 저는 이제 아재 컨셉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컨셉인지 좀 얘기해 보세요. 어, 그 유머 컨셉입니다. 유머. 유머 컨셉이요? 예. 뭐 재미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재미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 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좀 해야겠 왜 지금 안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에, 할 겁니다. 근데 표정이 좀 재미난 얘기 좀 해달래요. 제가 재미난 얘기는 알고 있는 게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저를 일단 저도 여기서 이렇게 어, 그 소개하는 저기 재미난 얘기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방송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연합팀 자 그러면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네. 하여튼 아직은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지금 이제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네. 준비 잘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네. 예. 아유 이렇게 네. 이 방송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좀 감회가 새롭고 정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유튜브 정색이 맞아요. 자, 일단은 저기 연합회님이 기다렸던 BJ 요한님 소개는 끝났고요. 너무 일반적이지만 좀 더 재밌는 거 준비하도록 할게요. 제가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아주 웃기도 개그 콘서트 저리 가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돕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제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은 어떤 과제 가져왔을까요? 기대한대요. 예. 기대해 주십시오. 무슨 내일 방송하신다고요? 목요일은 커피 시장에 관해서 아니, 그 얘기는 말고요. 예. 무슨 요일에 방송하는지 물어봤잖아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날 9시 정도 하실 거고요. BJ 돌티님이 하던 방송 시간에 하실 겁니다.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잡다하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최근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커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기획안을 보내는데 커피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해서 25분 동안 커피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됐다고 했어요. 그냥. 그런 건 제가 재미없는 건 제가 알아서 자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추천 과제는요, 인증 2가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7년도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전기전자 부품산업 제품 고급화 지원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제명이 너무 길어, 이거. 근데 이게 충북에서 나온 거예요, 충북. 이제 기업당, 이제 표준 패키지 지원, 표준 규격 시험을 해준다,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 같은 인증 지원 사업이고요. 이제 인증에 관련된 비용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총 5개 프로그램인데, 기업당 2개 제품별로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정신미 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인증 쪽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 인증은요,
커피숍 창업 지원하는 게 없나요? 있죠. 창업 지원은요, 커피숍 창업 지원은 있는 게 아니고, 커피숍이든, 떡볶이집이든, 창업 지원하는 융자는 있어요. 네. 아까 그 음식점 창업 지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식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음식점을 하든, 사주집을 하든, 뭐, 하여튼, 뭐, 야구장을 만들든 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융자는 어쨌든 이자만 제때 내고 돈만 제때 갚으면은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추천 과제는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명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입니다.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걸 모집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요한님이 커피숍 창업을 하시게요? 글쎄 모르겠네요. 커피숍 창업은 모르겠고 저희 협회 커피나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직접 여기서 커피를 끓여주실 건가요? 그렇지는 뭐 그렇게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믹스커피밖에 없는데. 믹스커피를 맛있게 네, 하여튼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집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충청도 과제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정신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방송 시간이 끝나갔네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46분이고요. 4분만 더 할게요. 4분만 더. 우리 연합회님 심심할 것 같으니까 4분만 더. 요한님 얼굴 보여드릴게요. 요한님. 네. 웃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방송된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그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상가연합회님이야. 한 말씀 없어 지금. 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웃길 얘기를 해줘요.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제가 여태 정말 이렇게 빈둥빈둥 살다가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타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코스프레 방송해야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저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한번 찬양 하나 하시면서 끝낼까요? 찬양이요? 예. 2분 남았으니까 찬양 하나 하시죠.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제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제 웃긴 거 맞아 웃긴 거. 다들 웃기잖아 다들. 이렇게 우리 저기 그 합창도 하지 않으세요? 합창도 했습니다. 진짜 네. 근데 합창하신 분이 노래를 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 자신감이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담았다는 뭐 뻑하면 담았다 나는 담았고 아니 진짜 담았대, 그냥. 열심히 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개성은 없을지라도 정말 어떤 정말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모든 사람들에게 좀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나이가 46입니다. 예. 네. 제 나이가 좀 올해 46입니다. 예. 자, 끝. 50분입니다. 50분. 네. 오늘 동안이라고 46인데 어려 보인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저도 46이에요. 저도 46이랍니다.
저는 동안 아닙니까? 전 노안입니까? 더 들어보입니까? 연합회님, 저는 누구 닮았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맨날 다른 BJ만 나오면 다 닮았다 그러고 나는 얘기도 안 해주고. 대답 안 하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 주에 52회째 방송할 거고요. 네, 제가 오늘은 BJ 요한을 소개했고요. 네, 뭉치님은 닮은 사람 없어요. 그죠? 연합회님에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유튜브 닮았다고? 죽었어. 저희가 뉴 BJ가 한 명 더 있어요. BJ 굿머니님이라는 분이 곧 등장할 거고요. 조만간 뉴 BJ 한 분을 더 모실 거니까 연합회님 기대 해주시고, 예, BJ 굿머니, 빅머니가 떠나니까 굿머니가 오시네요. 그죠? BJ 굿머니라고 굉장히 빅머니는 아니고요. 굿머니가 따로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나도 묵머니 머니로 할까 그랬나봐. 돈 얘기하는 건데 머니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예, 끝낼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예, 손 보여주세요. 손.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류. 추천 업. 저 끝낼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